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여러분 경매정보 사이트에 경매물건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특수조건이라는 요 란이 있습니다. 요 특수조건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특수조건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허그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 자, 요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매물건이 총 1141건, 현재 진행 중인 것만 1000건이 넘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면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이 대부분인데 이 경매 물건들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경매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주택 임차권 등기권자고 여기 보시면은 전입일자가 2020년 4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최선 순위 설정 경매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2년이에요. 이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과정에서 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모두 배당받지 못하면은 잔금은 모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조건입니다. 요즘에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매매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낙찰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유자에 보시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여기 보시면은 주택 임차권의 양수인입니다. 즉 허그가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여기 있는 이 임차인에게 대위 변제를 해준 거고요. 이제 임차권을 가진 허그가 경매를 신청해서 이 채권 1억 원을 이제 다시 회수하려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증금이 부담스러워서 낙찰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허그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허그가 주택 임차권의 양수인이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 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면은 그런 경매물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피스텔인데 감정가가 1억 7천만 원인데 현재 엄청나게 유찰돼서 최저가가 3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오피스텔을 만약에 500만 원에 낙찰받으면 허그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도 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도 말소시켜준다고 하니 이거 진짜 대박이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대박 물건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를 잡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어쩌면 또 다른 쥐레밭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허그의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과 관련된 경매 물건 중에서 앞으로 쥐레밭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을 몇 건 뽑아서 여러분과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제가 서론을 조금만 더 할게요. 이 자료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자료인데요. 지금 이 대위 변제 금액입니다. 대위 변제 금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2024년 엄청나게 급증을 했어요. 2022년에 대위 변제 금액이 9,200억이었는데 작년에 3조 5,500억, 올해는 3조 6,500억.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허그는 당연히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4,100억 원이 적자였는데 2023년, 2024년 적자가 3조 8천억이 넘습니다. 진짜 무섭죠.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런 손실들이 우리의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기에 몰린 허그가 이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 과정에서 대항력을 포기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만 1100건이 넘는데 앞으로 진행될 경매 사건에서도 이런 경매 물건이 아마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아마도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몰릴 거니까 아마 적정한 시장 가격에서 낙찰이 되고
허그는 일부 보증금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기회는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저는 지뢰밭 위주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경매 개요를 보니까 허그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주소를 보니까 인천 남동구 간석동이고 딱 보니까 빌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빌라인데 경매 신청 채권자는 허그입니다. 허그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했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가 있으나 2024년 3월 26일자로 신청 채권자로부터 즉 허그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인수조건 변경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지금 허그가 받아야 되는 보증금이 즉 허그가 임차인에게 대위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이 8천만 원입니다. 요 8천만 원을 현재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다 배당 못 받아도 포기하겠다고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그 입장에서는 얼마든 좋으니까 제발 낙찰을 좀 받아주세요. 8천만 원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법원에 약속을 한 셈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오케이 하고 7차 매각일 8월 6일 날 이렇게 2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 중에 4,179만 원을 입찰가로 제시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8,300만 원짜리를 4천만 원 반값에 낙찰받았으니까 와, 나 대박이다. 이번에 부자 좀 돼야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낙찰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미납. 이 경매 물건에 있었던 지뢰를 뒤늦게 발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뢰가 있었는지 이 경매 사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시간순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집에는 여기 A라는 임차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거 임차권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보니까 2019년 1월 24일부터 2021년 1월 24일까지 2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전입일자를 보시면은 2019년 1월 24일이 아니고 2021년 2월 24일. 와,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전입을 했습니다. 사실 A 입장에서는 진짜 큰일이 날 뻔했어요. 왜냐면 임차인은 전입을 해야지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지금 전입을 너무 늦게 했습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이었던 게 A가 2년이나 늦게 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다른 권리가 설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2023년 5월 18일 경매 기시 결정 등기로 A는 뒤늦게 전입했지만 대항력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A는 8천만 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허그가 A에게 8천만 원을 대위 변제하고 A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여기 허그는 A를 승계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허그가 보증금 다 못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A가 전세 보증금으로 냈던 요 8천만 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점유자 B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A의 주택 임차권 등기일자는 2021년 4월 2일이고 B는 이보다 한 달 보름이 지난 2021년 5월 24일 날 이 집으로 전입을 합니다. 아마도 전세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전세 보증금이 8,500만 원. 그리고 B의 전입일자는 여기 말소 기준 권리 2023년 5월 18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B 역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그가 8천만 원 모두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B는 보증금 8,500만 원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4,179만 원에 낙찰받았던 낙찰자는 이 위험을, 이 지뢰밭을 처음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약 2,800만 원의 10%, 280만 원이니까 수업료로는 좀 저렴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 경매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렇게 매각물건 명세서의 허그에 인수조건 변경 확약서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모두 안전한 대박 경매 물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감정평가상 8,700만 원짜리의 집을 가지고 A에게 8천만 원의 보증금, B에게 8,500만 원의 보증금을 각각 받았습니다. 뭐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직접 거래를 한 건지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거래를 한 건지 뭐 그 내용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죠. 아무튼 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돈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매물건은 낙찰을 받으면은 굉장히 복잡한 권리 관계에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이 낙찰자가 입찰 보증금 약 280만 원 정도 그냥 포기하고 미납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천 서구 청라에 있는 아주 멋진 오피스텔인데요. 지금 감정가가 1억 7천만 원. 그런데 현재 최저가는 330만 원으로 감정가 대비 2%, 98% 떨어졌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경매 구분에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고 쓰여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소유자와 상대방과 신청인이 모두 한 사람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보니까 현재 소유자가 얼마 전에 상속을 받았고요. 한정 승인을 하면서 현재 청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경매물건에도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허그의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이 등록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된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가 있고 1억 5천만 원인데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그래서 허그가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말도 없고 대항력을 포기하겠다든지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켜주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허그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다음 매각기일이 1월 10일이고 매각물건 명세에서는 이보다 7일 전인 1월 3일 날 또 공개가 되는데 그날 공개되는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허그의 인수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허그의 인수조건이 변경된다고 해도 이 경매물건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요. 전세보증금은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그런데 지금 허그가 대위 변제를 해줬는데 여기 보시면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1억 5천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3,6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허그는 현재 이 대위 변제금을 배당 요구한 상태입니다. 물론 1월 3일 날 공개되는 매각물건 명세서에 인수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허그가 임차인에게 대위 변제한 금액이 1억 5천이 아니고 3,60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아직 변제받지 못한 1억 1,4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전입일자상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공개되는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허그가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자기는 포기할게요 이런 말이 있더라도 이 임차인은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허그의 인수조건 변경 경매물건의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확인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경매물건은 원래 임차인이 있었어요. 임차인이 1억 4,8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2020년 12월 14일 날 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못 받아가지고 허그가 이 돈을 이제 대위 변제해줘요. 여기 보시면은 허그가 경매 신청 채권자이고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승계했다. 이렇게 오로지 그대로 승계한 경우. 그러면서 특별 매각 조건에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러분이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대부분 다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